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BH입니다. 이 종목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정태근 의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 BH가 어제 왜 상승이 나온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네.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건데 일단 어쨌든 뭐 최근에 트럼프든 머스크가 묻으면 주가가 잘 가잖아요. 네. 어저께는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를 이끌더니 오늘은 또 이제 그 AI 쪽으로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BH도 어쨌든 테슬라 쪽으로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무선 충전기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무선 충전기까지 납품을 이제 노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중요한 건 네. 11월 13일 날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요날 보게 되면은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요 날인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똑같은 뉴스가 제가 이날 11월 13일 나온 뉴스하고요. 네. 어제 나온 뉴스를 봤는데 거의 99.99% 똑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안 가고 지금 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BH의 어떤 주가를 이끄는 어떤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세력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이제 띄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1월 13일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이제 BH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BH도 테슬라가 묻어나게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계속해서 뭐 어쨌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 머스크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났다. 반증이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저 2차 전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어제 2차 전지 좀 반등 나와주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2차 전지 종목도 오늘은 또 빠지고 종목별로 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 볼 때 그러면 기준점 뭐로 세워야 돼요? 일단은 테슬라가 묻어나는 거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 네.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수 대형주 장세인가요? 아니면은 이슈에 의한 중소형주 장세인가요? 에이? 이슈죠, 이슈. 그 지수 대형주 네. 장세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수혜가 되게 되면서 상반기에 하이닉스 외 HBM 소부장들이 잘 갔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솔루션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이쪽 같은 대형주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이 어쨌든 2차전지도 묻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수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흐름이 그리고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묻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BH를 먼저 들어봤는데 이제 테슬라가 묻은 거 지금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예전에 같은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종목의 급등이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의 관심을 이제야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인데요. 자, 내년 상반기에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정시 출시 모멘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번에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시프트업이 수상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임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는 살짝 불발이 됐습니다. 네. 50 쪽에 또 뺏기게 되었는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한 중국 진출 모멘텀이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식적으로 언제다라는 이야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시프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뭐
중국이 내수 경제를 좀 더 살리겠다라는 쪽을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엔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게임주들, 뭐 꼭 시프트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게임 산업이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고요. 그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슈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이게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 이익률이 거의 7% 가깝게 게임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그 돈을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게임 업황 자체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아직도 유효하고 또 뭐 관세 관해서도 사실 게임 쪽은 좀 자유로운 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콘솔에서 PC 버전에 대한 그 모멘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팀 공개되다 보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따라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2020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신작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곧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한 2년 정도 후에 나오는데 많이 신작에 걸리네요. 대한 모멘텀. 근데 워낙 니케가 원래 네. 보통은 이 니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도 보통 많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게임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지만 지금 출시한 지 2년 3년 차가 다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높은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백을 잘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아마 좋은 반응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시프트업은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면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 유입되면서 한 번은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6만 1,000원, 6만 원 초반대를 돌파해주지 못했는데 오늘 차라리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프트업 말고도 게임즈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중국발 호재 그리고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조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유중을 강행하기로 결국 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유중 쇼크 투자자들의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역시 X 의견 주셨습니다. OX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두 분 다 잘못 X시죠? 들었어요. 네. 잘못 죄송해요. 네.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의견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늘리고 쪼개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즈페타시스는 명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이게 네. 주주의 동의를 증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무료 붙이게 되는 건 주주를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11월 8일 날 애초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32,000원대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30% 할인율 아니 2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27,350원이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2월 3일 날 결정이 돼요. 그러면 예정 발행가가 27,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또 21,000원이면은 또 유상증자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또 가액을 바꾸고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는 제가 봤을 때 주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그 기업 시용 등급을 찾은 지 오래돼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아마 트리플 B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자본금으로 이제 유상자 납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뭐 제2호 인수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하게 될 건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주라고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라는 건 이번에 고려아연 최연범 회장이 유상증자를 막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땐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걸 안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건 여담인데 네. 아까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주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시프트업이 여기서 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주주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이익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냥 1,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주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얘가 세버렸는데 어쨌든 종목을 넘나드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증자는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발행가가 떨어지게 됐고, 그러면 떨어지면 또 주가가 떨어지겠고, 이게 2월 3일까지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 거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명분 없는 이유 중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종목이죠. 이수 페타시스 X 의견 들어봤고요. 이준 대표님도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신다면요. 이수페타시스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신뢰의 문제를 이미 좀 많이 져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PCB와 시너지, CNT 도전제의 시너지인데, 시장에서는 과연 CNT 도전제가 2차 전지 소재인데 이게 어떻게 시너지가 날까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말로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신뢰는 더욱더 회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엔비디아 수혜주 하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대표적으로 네.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HBM 시장의 확장 그리고 HBM 다음 세대 4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HBM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택지가 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굳이 많은데 이 종목을 택해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최근에 뭐 테크잉도 오히려 기업 설명회에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내년에 가이던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크잉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장으로 봤을 때 HBM 쪽에서 필요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HBM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더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급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미 반도체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테크잉뿐만 아니라 미오테크닉스, 뭐 YC 다른 대안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신뢰를 잃은 데다가 엔비디아 프리미엄도 과거에 비해서 좀 옅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종목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두 분 좀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자, 제닉인데 K 뷰티 열풍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생산 시설도 확충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 엇갈렸어요. 자, 네. 이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죄송한데 사실 그냥 어떤 점을 좀 좋게 보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럼 먼저 양보-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약간 아유, 부끄러우시는데. 네, 제가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본 이유는 예전에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이제 하유미팩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팩을 만드는 팩 ODM 기업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매출 대박이 소위 났고 네.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좀 대박 상품이 없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고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고객사가 지금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고객사가 미국 그 아마존의 마스크팩 분야 1위를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는 무려 45배 정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 네.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수면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가 제가 블로그랑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엄청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너무 궁금해질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회사와의 이 ODM 계약을 지금 일본 빼고는 다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스트코만 입점이 돼 있지만 내년에는 타겟이라든지 이런 대형 또 그 회사들에게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고객사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도 좀 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저는 4분기 실적도 지금 너무나 잘 팔리고 있어서 기대할 수 있지만 2025년도에는 증설에 대한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마스크팩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네. 의견으로 오를 드렸습니다. 네, 실적 너무나 기대된다. 자, X 의견 들어볼게요. 네. 설득이 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얘기 외에 다른 게 뭐가 나올까 살짝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화면 나왔으니까 찾아볼게요. 이런 대결 구도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던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ODM 하게 되면서 그게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천천히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걸 너무 미리 많이 좀 반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8월 달부터 보시기면은 거의 네. 4,000원에서 25,000원까지 6배 넘게 여섯 배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올 연체 그 폭등 4대장 중에 한 종목이 된 엔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엔캠 같은 경우 차트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겠다라기보다는 요 엔캠 같은 경우도 여기 주가 다 반영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네. 난 다음에 정고점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닉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엔캠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거는 이제 반등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JYP 엔터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앗캐스트 관련해서 노이즈가 살짝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발 기대감에 그래도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엇갈리니까 또 재밌네요. 이번에는 공평하게 정태근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3주 전인가? 네. 그때도 한번 JYP 엔터테인먼트 이게 나왔었는데 네. 그때랑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고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일단 제가 졌습니다. 졌는데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쨌든 그때 나왔던 모멘텀들이 요것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이 기대감 플러스 이제 숫자가 반영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또 틀리더라도 이번에도 X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반격하는 이지은 대표님 의견 궁금해집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닉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산업을 보자라는 주의라서 일단 화장품 산업 그리고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JYP가 3분기 때 이제 의외의 실적을 보였고 4분기 기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외국 전성 매진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결국에 이런 외국에서 전성 매진이 나왔다는 건 다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남미부터 해서 유럽, 북미 다 매진이 됐는데 거기다 공연까지 추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반길 만한 소식이었었고 이번에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걸그룹 여자 이제 분이 난 네. 탈퇴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글로벌 그룹이,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되돌림 현상이 상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건 시장에서의 그런 노이즈 대한 부분보다도 앞으로 수익성과 그리고 엔터 쪽은 관세에 대한 이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런 시세가 엔터주 쪽에서는 로제로 시작이 된 이 바람이 엔터 3사가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큰 노이즈 있는 하이브까지 오늘 올라오는 걸 보고서 엔터 당분간 더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퍽퍽한 시장에서 그래도 두 분의 대결 구도 덕분에 좀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시 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